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기대보다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이게 이제 외국인이 팔지 않으니까 이틀 동안 팔지 않았는데 요 양일간의 흐름은 해외 증시 대비해서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팔지만 않으면 우리 시장 결코 나쁘지 않다. 그럼 외국인이 팔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인데 두 가지 측면에서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뭐 첫 번째는 이 원화 약세라는 부분. 그리고 일본 시장이 우리보다 한 5배 정도 큰데 엔화 약세라는 부분. 그러면 엔화 약세가 원화 약세보다 더 강력하다. 그렇다면 교차 매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증시를 팔고 한국 증시를 사야 되는 이 교차 매매 수요가 발생을 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 규모가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지금 쏟아지는 외국인 매도를 상쇄할 만큼의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틀간 그렇게 된 게 아니냐, 이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교차 매매 말고 요 단순하게 지금 지수가 20% 이상 빠졌고 원화 약세도 예전에 비해서 10% 이상 절하가 됐다. 그러면 합쳐서 한 30% 이상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달러 환산으로. 그랬을 때 뭐 여기서 왜 적극적으로 팔아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 그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화 약세에 따른 일본 증시를 팔고 한국 증시를 사는 이런 교차 매매 성격과 그리고 그 외국인이 이제 더 이상 팔 만큼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엔화 약세는 굉장히 큰 리스크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화가 아니 엔달러 환율이 1280 아니 100엔당 1달러당 128엔인데 이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수준의 엔화 약세입니다. 그럼 지금 달러가 강세냐? 뭐 달러 인덱스가 그렇게 또 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변수가 되고 있는, 앞으로 큰 변수가 될 것 같은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유안타에서는 많은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다른 쪽을 살펴보면 현 상황에서 지금 환율 과거 수준이 안 나오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다른 쪽에서 봐야 돼. 한번 찾아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안 나오는 건지, 지금 원엔 환율은 아주 나쁜 상태입니다. 나쁜 상태고 과거에 비해서 2006년 7년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지만, 그리고 2015년보다도 나쁘지 않은 상태니까 지금 당장은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엔화가 원화에 대비해서 약세인 것은 수출주에 중장기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걸 감안해서 본다면 코스피 지수가 분명히 이제 단기적으로 하단을 확인을 했습니다. 상단 가까이도 갔고 하단 가까이도 가서 확인을 했고 좋아졌고,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 요 기간 조정이 지속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약하니까 나머지 종목들이 계속 유동성을 보강받는, 삼성전자가 과거에 제가 유동성 항아리 역할을 할 것이다, 항아리에서 이 바가지로 물을 퍼서 다른 종목에 유동성을 줄 것이다 하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수 차원에서 이미 바닥이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세 번째 바닥까지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여기서 다중바닥이 되면 사실 재미가 없습니다. 다중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힘은 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조정 없이 이제 달리게 된다면 5월 말 정도에는 확실히 방향을 정하고 지수가 좋아질 수 있다. 그럼 그 배경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또 뭐 복잡하게 들어가야 되지만, 과연 저는 미국이 금리를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2%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중립금리라고 했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2% 이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 그리고 올린다 하더라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왜냐면 이 인구 효과라는 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물가 상승이 높다고 금리를 인상한다? 큰일 나게 됩니다. 일본이 왜 그 버블 붕괴가 됐냐면 일본 버블이 물론 뭐 거품이 크게 끼었기 때문에 붕괴를 했지만 이걸 연착륙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금리 인상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 당시에 금리 인하를 했고 엔화 강세를 상쇄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고 인하를 했고 이 급격한 금리 인하가 이제 이런 거품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부동산 가격부터 해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건데 이런 급진적인 금융 정책은 항상 큰 충격을 가지고 옵니다, 시장에. 그러면 뭐 조정받고 또 한번 물갈이하고 특히 자산이 많을수록 이런 위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위기 때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가 안 일어나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너무 유기적으로 엮여 있어가지고 금융위기 같은 거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 두 번째로 또 전 세계적으로 엮여 있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경제 망치면 당선되기 어렵다. 경제가 점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아니 거의 절대적이다라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위기 없이 이런 수습을 하려고 하면 결국 일본 사례를 볼 수밖에 없고 급격한 금리 인상은 큰일 날 일이다라는 거. 예, 그래서 저는 뭐 아직도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0.5% 올린다는데 뭐 할 것 같긴 합니다.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지만 정말 저렇게 계속 올릴 수 있을까? 연말에 2%를 넘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회의적이다. 물론 제 생각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예, 그냥 한 일개 개인 투자자의 의견일 뿐이니까 크게 비중은 두지 마시되 다만 과거 사례나 정책 결정자들이 참고할 만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급격한 금리 인상이 사실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은 특별한 부분은 없지만 코스피보다 좋은 흐름이었고 외국인 매도가 없는 코스피도 탄탄했지만 코스닥은 계속 외국인 매도가 없기 때문에 더 탄탄한 모습이고 예, 이게 항상 그렇지만 투자 심리는 결국 투자 심리를 좌우하는 것은 소형주입니다. 물론 대형주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많지만 삼성전자가 조금 올랐다고 이분들이 기분이 좋아서 막 소비를 늘리고 삼성전자가 내렸다고 침울해가지고 소비를 줄이고 지갑을 닫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중소형주들 특히 소형주 같은 경우는 예, 큰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고 아무래도 대형주에 투자할 때 이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소형주에서 어느 정도 종잣돈을 만들기 위한 어떤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성공했을 때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좌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건 시장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사실 뭐 제노레이, 인트로조, 대한제분 예, 이런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마음이 많이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시장 좋아지면 더 잘 움직일 거니까. 예, 결국 그게 과정에서는 짜증나는 일도 있고 특히 제노레이 같은 경우는 이거 도대체 언제 오르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을 텐데 물론 지금도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지수가 20% 빠지는 동안에 나름 선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성과로는 나쁘지 않다고 평가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예, 더 진가를 발휘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또 그런 종목을 또 찾아가지고 예, 여러분들께 소개를 계속 해드릴 거고 그게 제가 이게 지금 말씀드리자면 문자를 발송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때 유한타 하셨을 때 제가 문자 보내드리기로 한 거 있는데 이 문자를 보내드리는 게 지금 비중을 조절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좀 줄여야 되고 이건 좀 늘려야 되고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아직 못 드리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로 안 가는 경우가 한 2, 30개 나옵니다. 600명이 넘는데
20-30개가 안 나오는 게 나오니까 일일이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답장이 가끔 옵니다. 근데 이 10%마도 한 60개가 와 버립니다, 문자가. 그래서 이 문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제가 밴드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이 밴드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으로 뭔가 최소한의 투자 성과가 나오는 시점, 태양광도 산업 발전을 시작하는 시점, 제가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공장 지붕에 지금 486kW 산업 발전 앞두고 있습니다. 요거 시작하고 부동산 투자도 적어도 이제 1차분은 회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쯤 되면 이제 제가 나름의 커리어를 갖추게 됐다 했을 때 이제 요 밴드를 개설할 거니까 한 달 정도 후에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리사이클링 사업 뭐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파빌리온 통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것도 적절한 시기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자료는 받았습니다. 자료는 받고 그 자료에 대해서 제가 분석한 것과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나도 제법 하는데 예, 국내 굴지의 사모펀드의 분석과 제 분석이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는 게 저도 좀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한 게, 근데 그쪽이 훨씬 더 구성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가령 이 살짝 맛만 보여드리면 요 내용을 가리고 여기 보시면 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 여기 보시면 일정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이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역시 뭐 틀리긴 틀리네 뭐라는 생각. 큰 틀에선 저하고 어쨌든 분석이 맞았기 때문에 나도 좀 하네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요 사업 잘 추진하고 여러분들께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지금 뭐 대략 생각하고 있는 건 이렇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진행이 될 것 같고 총액이 한 1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10억 정도 되고 여기에 이제 주변에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크라우드 펀드를 통해서 한 3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요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되면 좋지 않을까. 요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또 저는 전재산 투입하고 전재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제조업 하시는 분들, 왜냐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언들이 많이 필요할 거고, 근데 이제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 인력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돌리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사업이 아주 잘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제가 한 100배 정도 봤는데 기본적인 기존 설비를 갖고 파빌리온에서 분석한 게 16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말씀드린 주석이나 리튬 같은 게 붙으면 당연히 100배 이상 될 것이고, 큰 틀에서 맞는 거니까.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준비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합법적인 크라우드 펀드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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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숫자 나오는 종목들 항상 결과가 좋습니다만 기다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제가 여러분들께 이 뭐 제노레이라는 종목도 그렇고 인터로저도 그렇고 대한제분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 있던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보유하는 과정에서 제가 뭐 큰 역할을 한 건 아닙니다. 짜증나서 파신 분도 계실 거고 그냥 믿고 가신 분도 계실 건데, 그거는 믿은 분들의 어떤 결과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뭘 한 게 있느냐, 딱히 없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스승님 이름만 부르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스승이라는 사람은 내 이름만 부르는 걸로 이렇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이런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난 그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하고 물에 걷는 순간 빠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 존재가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과정들이 뭐 아시겠지만 투자는 본인이 하는 거고 투자 과정이 뭔가 이런 그 정보란 건 이제 그냥 제 판단입니다. 어떤 뭐 내부 정보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뭐 경험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제가 그동안 공부를 했던 부분을 기반해서 봤을 때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 하지만 이거 제가 장담 못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여러분의 몫이다. 물론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게 언제일지 모른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다 만들어 가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해서 얻은 수익입니다. 예, 제 공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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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겸손해서 그렇다, 뭐 아니면 이미지 관리한다 이런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저는 뭐 제가 역할을 했다 그러면 진짜 5만 8만 배 부풀려서 제가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할 사람입니다. 전 그런 사람인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죠. 제가 너무 잘나서 여러분들께 어마어마한 도움을 드렸다라고 하고 싶지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원유 인버스 뭐 상패 이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삼성 원유 인버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건 뭐 확률적으로 되는데 주가가 뭐 한 2달 오르고 2달 내린다라고 했을 때 요 저점을 잡을 확률이 요때부터 내릴 때부터 이게 저점인가 저점 찍고 나서도 다시 갱신하지 않을까 등등 생각을 하는 과정들까지 치면 4개월입니다. 그러면 이게 거래일로 치면 한 85 거래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점을 잡는다라는 게 85분의 1. 그래도 85분의 1이면 잡을 수 있지 않나. 근데 하루 6시간 30분입니다. 6시간 30분 동안 거래가 되고 가격이 바뀝니다. 분봉 이하도 있기 때문에 30초봉도 있고 거래가 빨리 되면 뭐 1초에 한 번씩 봉이 달라집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이 시간 중에 또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따지면 한 10,000분의 1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저점을 잡을 확률이 없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좀 그나마 조금 받아들이시니까 저점 잡으실 가능성 없으니까 금 보낸 가격이 고점이 될 수가 없고 이마트를 매수한 가격이 저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릴 때 매도하면 팔고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고 오를 때 매수하면 사고 올라가니까 또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거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지 저점을 잡는다 고점을 잡는다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저도 어쨌든 제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지금 시장이 아주 나쁜가에 대한 좀 의문은 있고 예, 주변에도 그렇다라고 하시니까 예, 심리적으로 근데 뭐 꼭 곡소리가 나야 끝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아직까지는 이게 상승 중의 조정이다. 대세 상승 전에 한번 올라가고 20% 정도 조정받고 다시 대세 상승장으로 가는 요 구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곡소리가 날 정도는 아닙니다. 조정을 받아도.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말씀하신 삼성 원유 인버스 라고 치면 되는지 삼성 예,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럼 정확한 명칭이 뭔지 이렇게 이거는 또 중간 검색이 안 되니까 그러면 코덱스로 가야 되겠어. 코덱스 WTI 원유 선물 인버스 요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국제유가가 잘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돈 풀린 규모를 본다면
국제유가가 일시적으로는 한 $300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건 뭐 지금 당장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정말 좋아졌을 때 금리를 올려도 어마어마한 기세로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모든 자산이 올라가고 현금 갖고 있는 사람 바보로 만들 때 그때가 오면 그 통화 가치 떨어지는 것과 비례해서 한 $300 정도 될 것이다. 지금 아니고 이렇게는 보고 있지만 당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이 종식이 되고 그리고 이 공급이 풀리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국제유가가 일시적으로라도 조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인버스는 반등을 하게 될 것이니까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기름이 싼 것 같은데 기름값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비싼 것 같은데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예, 반대로 가니까. 뭐 그리고 거래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뭐 계속 거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장에서 없어지고 그런 건 없으니까. 네, 그래서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유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조정받을 것이다. 조정받을 때 적지 않은 상승이 있을 것이다. 인버스니까 유가가 내리면. 그래서 지금 뭐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정도? 상장 폐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거래 기간 계속 잡으셔도 됩니다. 예. 이렇게 답변이 됐을 거라고 보고. 그럼 우리 종목들 또 잘 올라갔으니까 한번 마사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는 이제 공부할 부분이 조금 있는데 자, 요 윗꼬리에 대해서 요 봉 윗꼬리에 대해서 보시면 자,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면 주가가 올라갔다가 멈춰봤는데 쭈루룩 밀리더라. 여기까지. 여기에 이제 매물이 존재를 했고 매물 중에 일부는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해소된 자리는 거쳐가지 않은 상태보다는 이제 매물 부담이 적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잠깐 맛배기 보고 오늘 또 진입하면서 또 봤습니다. 이 윗꼬리 절반 이상을 또 다녀왔습니다. 해소한 걸 또 해소하면서 주가가 점점 높은 자리에서 단단해지고 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윗꼬리를 돌파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팔 사람들 여기서 한번 팔고 못 팔아서 아쉬운 사람들 여기서 다 팔고 그걸 먹고 올라가는 거니까 랠리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 제노레이가 지금 이제 시동이 곧 걸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시동이 걸릴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도 또 정확한 거 좋아하시고 또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으면 뭐 무당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확률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통계로는 현 상태에서 급등으로 가서 15,000원을 돌파할 확률이 33%입니다. 이러다가 꺾일 확률이 67%입니다. 에이, 이건 별거 아니네. 하지만 지금 주가가 50% 이상 단기간에 뛸 확률이 33%나 된다. 그래서 이거 보유하신 입장에서는 그냥 돈 안 주고 로또 복권 한번 사보는 겁니다. 아무 돈 안 들고. 그럼 계속 보유할 건데 뭐. 근데 이렇게 33% 확률로 가주면 너무너무 땡큐한 거고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럼 신규로 사면 어떻겠느냐? 이미 지나갔습니다. 버스 다 지나갔습니다. 버스가 다 지나갔는데 버스를 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버스 쫓아서 뛰어가야 됩니다. 뛰어가면 버스가 세워줍니까? 안 세워주고 오히려 교통사고의 확률이 커지니까 그냥 보유자의 몫으로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놀루션 오늘 제놀루션이 제법 이제 거래량도 실어서 급등을 했습니다. 제놀루션의 어떤 잠재력이라고 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이 회사의 잠재력은. 그리고 실적도 2년 연속 준수했고 올해 1분기 실적이 나오면 이제 3년 연속 준수할 것인지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에 대해서 조금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는데 네, 제놀루션이 1분기 실적 괜찮고 다른 사업으로 이익을 기반으로 확장해 나간다면 뭐 아주 좋은 흐름을 전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고 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의 흐름 15,600원
아주 만족스러운 가격, 그리고 이전에 다녀와서 이 매물 부딪혀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훨씬 더 튼튼한 상태입니다. 이 매물을 지금 짊어지고 있는 상태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내일 한 번 더 강력하게 나온다, 이러면 단기 시세입니다. 2만 원 넘어가는 시세가 나옵니다. 물론 확률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만, 내일까지 오늘처럼 강한 흐름이 나온다, 이거는 역시 제놀루션도 좋은 징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뭔가 이 표현을 하자면 아다리가 맞아야 되는데, 일본 말로는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고, 무슨 얘기냐면, 자, 제노레이가 지금 계속 이렇게 매물 소화하고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도 꾸준히 기업 가치를 높여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승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이 좋으면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는 겁니다. 인터로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제노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활용 점정이라고 하는 거, 이 회사들은 실적이고 뭐고 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이제 남은 건 시장 하나다, 주주들까지도 이미 이 변동 과정에서 심지가 얇은 주주들은 다 떨어져 나오고 심지가 굵은 주주들만 남았다, 심지가 굳은, 예, 이런 주주들만 남았기 때문에 이제 시장만 도와주면 된다. 근데 시장이 지금 바닥치고 조금씩 개선될 수 있을 것 같다, 설사 한번 출렁하더라도 그게 5월일 거고 그 이후로는 서머 랠리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본다면 이 종목들은 이제 달려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종목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뭔가 심상치 않다. 우진 플라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제분. 대한제분은 조금 아쉬운데, 이게 이제 거래량이 평소보다는 많이 나왔고, 이 거래량을 다 상쇄할 만한 또 거래량이 여기서 나와버렸습니다. 이건 이제 해석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어제 샀다가 오늘 털었는데 뭐 가격은 지켰네, 이 정도. 주축이 되는, 네, 그런 정도인데, 어쨌든 거래량이 늘고 고점에서 거래량이 느는 건 좋지 않지만 큰 틀에서 이 종목의 현재 위치는 뭐 가격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상태다, 가치 대비해서. 예. 그리고 뭐 언제든지 저 27만 4천 원까지 내달릴 수 있고, 뭐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의지 있는 매수세만 들어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리고 1분기에 1분기 곡물 가격에서 얼마나 수혜를 받았는지, 이 부분까지 드러난다면 대한제분의 주가 흐름도 한층 더 양상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인트로저는 오늘 내렸으니까 패스하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이제 이게 공시를 보면 이제 전환 청구권 행사도 나왔고, 뭐 풍문에 대한 미답변, 검토, 전략적인 방안을 검토 중인데 특별한 거 없다. 그러면 한 달 안에 이거 제공시해야 될 거니까 5월 초에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주가는 약간 그런 걸 예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불량식품이니까 조금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뭔가 주인이 바뀌면 설마 더 나쁜 주인으로 바뀔까. 그 지금 주인이 나쁘다는 얘기보다는 이미지가 나쁘니까. 네, 그래서 주인이 바뀐다는 자체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자 오늘 반등하다가 또 쭉 밀렸는데, 뭐 참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과연 해외 증시가 반등할 때 요 단기간에 이 하락 추세를 끊어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상태로는 좀 외국인 매도가 계속되는 현 상태로는 쉽지가 않은 상태다. 쉽지가 않다, 이 반등 자체도. 이런 거가 있고, 그리고
사실 뭐 중소형주에 비해서 삼성전자의 여건은 굉장히 좋긴 합니다. 중소형주들은 감사 시즌마다 회계법인에 5억 이고 10억 이고 갖다 바쳐야 되고, 상장회사가 돈이 뭐 얼마 한정된 금액밖에 없는데 회계 받는다고 한 10억 들고, 뭐 회계 감사 받는다고 이런 식으로 돈을 다 자꾸 세 버리면, 물론 이제 소액 주주들이 제일 의리고 제일 피해를 받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기업 경영을 하려는 또 오너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뭐 상장해 가지고 시장에서 뭘 조달한 것도 아닌데, 근데 뭐 괜히 상장해 가지고 회계 법인에 한 10억씩 내야 되고, 이런 상태. 결국 뭐 착하게 하는 사람만, 아니 오히려 뭐 착하게 하는 사람만 피해를 본다 정도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는 착한 사람은 천벌을 받는구나. 무슨 이런, 참 무슨 이런 사회가 있느냐. 물론 뭐 더한 사회도 천지고, 뭐 남미 가면 총에 안 맞아 죽으면 다행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를 우리 사회가 썩었다 이런 것보다는 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낮춰서 개선을 하면 좋지 않겠냐. 아유 뭐 내일도 아닌데 나만 피해 안 보면 되지. 뭐 그리고 내가 나서서 뭘 하면 다 같이 수혜를 보는데 고생은 나만 하는데 내가 왜 해? 이런 게 만연해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나서서 해 나가야 되고 그렇게 고쳐 나가야 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법정 관리라는 게 제도가 있는데, 그 법정 관리, 그 과거에 이제 공부하면서 법정 관리 사례들을 찾아보고 이러면서, 이 법정 관리를 주도하는 이 판사님들의 어떤 마인드, 사실 뭐 어떻게 하든 수입에 어떤 변화는 없으니까 이러든 저러든 상관이 없지만, 굉장히 이제 이 전체 이익도 생각하는 모습도 엿볼 수 있었고, 그리고 법정 관리를 졸업시켜서 그 기업이 잘 돌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하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걸 굉장히 보람으로 느끼는 부분도 있었고, 이런 걸 볼 때, 어쨌든 뭐 사회의 나쁜 부분들은 모른 척하고 나만 안 피해 안 보면 돼, 이런 마인드로 넘어가는 분들도 있지만, 또 공익적인 부분을 생각하는 많은 분들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그래도 이게 굴러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지, 아무튼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잘 버티고, 삼성전자는 사실 그런 회사들보다 여건이 훨씬 좋지만 부정적입니다. 왜? 당장 외국인이 파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엔화 약세 때문에 소니한테도 잡힐 수도 있고, 뭐 일정 한 분야이긴 하겠지만 낸드에서도 키옥시아한테 잡힐 수도 있고, 마이크론 일본 공장이 있으니까 마이크론에 또 덜미를 잡힐 수도 있고, 파운드리는 저 멀리 가버렸고, 또 부정적으로 보려면 또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전체 무려 500만 명이나 되는 소액 주주들과, 그리고 전 세계 20개 이상의 글로벌 한 이런 국제 투자, 뭐 표현하자면 투자 기관, 이런 쪽에 공감대를 사서 이제 주가가 오를 거다, 앞으로 잘 개선이 될 거다라는 부분, 이걸 만드는 게 쉽지가 않다. 차라리 작은 종목들은 문제점도 뚜렷하고 이 문제점을 개선했을 때의 반응도 굉장히 시원하지만, 오히려 좋은 종목들은 그 부분에서는 약점이 있네. 아주 강력한 유동성이 몰리기 전에는 시원한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찔끔찔끔한 변동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삼성전자가 가장 늦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시장이 좋아져도.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풍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강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HK하고 풍강하고 두 종목은 뭐 굉장히 양호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약세입니다. 근데 HK는 최근에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HK 외국인 투자자도 지분이 높아졌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주가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수준은 그냥 저평가된 중소형주 중에서 저평가된 정도다라는 거지, 이게
굉장히 너무너무 저평가돼 있다. 지금 사면 어떤 식으로든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는 그 절대 저평가 상태는 아니다. 벗어나 버렸다라고 볼 수 있고 풍강은 아직까지는 그걸 못 벗어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HK가 달린 마당에 달리지 않고 조금 더 올라간 마당에 풍강에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한 5,000원 정도 넘어가면 이제 매력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매력이 없는 게 아니라 매력이 줄어든다고 판단하는데, 아직 그 전이니까 조금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